여객기한 한 모녀의 비통한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스웨덴에서 온 모녀가 옆자리에 앉은 중국인 남성에게서 갑자기 차별적인 말을 들은 것입니다. 딸은 태어날 때부터 표피박리 수포증이라는 희귀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모녀에게 주위 승객들까지 가세하듯 비난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딸을 끌어안고 모녀는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명의 한국인 기장이 나타나 모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과연 이 기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모녀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 스웨덴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27살에 스톡홀름에서 교사로 일하는 에리크와 결혼했고 1년 후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출산을 마치고 품에 안은 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딸은 선천적인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리네아라고 이름 붙인 딸의 온몸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의사에게서 들은 진단명은 표피박리 수포증이었습니다. 이것은 피부 구성에 필요한 단백질 이상으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온몸에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희귀병입니다. 10만 명 중 1명꼴로만 발병하며 아직 치료법도 확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들은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앞으로 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할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모유를 빨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리네아의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리네아를 안고 퇴원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에리크는 마치 끔찍한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딸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괴물은 내 아이가 아니야. 당신 바람 피웠지. 그는 격렬하게 저를 비난했습니다. 에리크의 집안은 모두가 우수해서 이런 결함 있는 아이가 태어날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를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악마에게 홀린 듯한 그의 언행에 저는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난 여기서 못 살아. 저런 괴물이랑 같이 있다간 내가 미쳐버릴 거야. 에리크는 리네아 같은 괴물과 함께 사는 것은 견딜 수 없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리네아가 틀림없이 우리 두 사람의 아이이며 천사처럼 순수하게 웃는 딸의 맑은 영혼을 그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당장 여기서 나가줘. 다시는 우리 앞에 그 추악한 마음을 보이지 마. 저는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먼저 이별을 통보할 줄은 몰랐는지 에리크는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힌 듯 짐을 챙겨 집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분노에 차 테이블에 장식되어 있던 꽃을 꽃병째로 에리크에게 던지자 그는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리네아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린 저는 황급히 딸을 끌어안고 부드럽게 흔들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아가. 놀랐지. 미안해. 점차 울음을 그치는 리네아를 보면서도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건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것, 리네아에게서 아빠를 빼앗은 것, 아니면 그런 남자를 사랑했던 것일까요? 흐르는 눈물이 리네아의 얼굴에 떨어지자 그녀는 마치 저를 위로하려는 듯 작은 손을 필사적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손은 손가락들이 유착되어 마치 한국 만화에 나오는 뽀로로 같은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본 순간 제 눈물은 더욱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는 건 오늘로 마지막이야. 강해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리네아의 손의 미래를 쥐어줄 수 없어. 평생 펼 수 없을지도 모를 유착된 손가락을 쥐며 저는 무의식 중에 그 손을 펴려고 애썼습니다. 마음속으로 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좋으니 부디 이 아이에게 빛을 깰 수 있게 해주세요. 에리크와의 이혼이 성립되고 저는 이제부터 리네아를 혼자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저를 구해준 것은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리네아가 표피박리수포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동료 모두가 제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근은 일주일에 이틀만 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학생들도 기꺼이 협력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으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에 감사하며 리네아와 둘이서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5살이 된 리네아는 건강하게 자랐지만 목욕 시간만큼은 지금도 목 놓아옵니다. 엄마, 아파. 엄마, 미안해. 아가, 조금만 더 참아줘. 온몸에 생긴 물집이 터져 고름과 피가 흘러나옵니다. 최대한 아프지 않게 뜨거운 물 대신 생리식염수를 부드럽게 뿌려가며 오염물을 씻어내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인 듯 했습니다. 마치 고문과도 같은 목욕 시간이 지나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 항균 처리가 된 시트를 온몸에 감싸고서야 비로소 끝이 납니다. 울다 지친 리네아는 그제야 잠이 듭니다. 이 고통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스웨덴 전역을 돌며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고 명의라고 불리는 의사에게도 진찰을 받았지만 이 병에 대한 치료법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 불려간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볼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매 결연을 맺은 한국의 한 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듯 했습니다. 게다가 리네아에게도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서울에는 표피박리수포증의 명의가 있는데 유착된 손의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수술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리네아도 그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대답한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그 병원의 팀블루는 온갖 희귀병을 치료하는 드림팀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표피박리수포증 환자가 손가락 수술에 성공한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리네아의 손가락을 쓸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가능성은 무한히 넓어집니다.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세상 끝에 그것이 있다면 헤엄쳐서라도 잡으러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교장 선생님께 한국행을 수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서울로 가려면 중국의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총 14시간이 넘는 긴 여정입니다. 곧 6살이 된다고는 하지만 어린 리네아에게는 힘든 여행이 될 것입니다. 지루해하지 않도록 좋아하는 장난감과 담요를 챙기는 동시에 물론 항균 시트 준비도 잊지 않았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스웨덴에서 겪었던 일 중 우리에게는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반년 전 쇼핑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리네아와 함께 피자 전문점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이탈리아 요리가 인기가 많고 그 가게는 아이 동반 손님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캐주얼한 곳이었습니다. 대기석 의자에는 많은 사람이 앉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리네아도 비어있는 소파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 앉아있던 가족의 아이가 저의 징그러워 라며 리네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 피부 이상해. 괴물 같아. 목소리가 워낙 커서 주위 사람들도 모두 리네아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게, 저 애를 보고 있으니 밥맛이 뚝 떨어지네.
아이의 엄마도 동조했습니다. 소리친 여자아이는 10살쯤 되었을까요? 어린아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엄마가 주의를 주지 않는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쾌한 듯 리네아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며 우리 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험담은 듣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피부병인가 봐. 전염병이면 어떡하지? 기분 나빠. 다른 가게로 가요. 험담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저도 모르게 리네아의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점원이 다가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른 손님들께 폐가 되니 나가주시겠습니까?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눈은 마치 괴물을 보는 것처럼 차갑게 리네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리네아의 손을 잡고 가게를 뛰쳐나왔습니다. 리네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리네아의 작은 손에 온기만이 제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사람이 많은 곳이 두려워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오랜 시간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부디 모두가 리네아를 차별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웨덴을 출발해 드디어 한국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리네아는 엄마, 우와, 저게 뭐야? 라며 눈을 반짝이며 물어왔습니다. 저게 비행기란다. 멋지지? 우리 저걸 탈 거야. 라고 대답하자 리네아는 야호 하며 얼굴을 붉히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내에서 떼를 쓰진 않겠구나. 안심하며 체크인 수속을 마치고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예약할까 망설였지만 싱글맘의 형편에 그런 사치는 부릴 수 없었습니다. 이코노미석 창가 자리를 예약해 리네아를 그곳에 앉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리네아는 넋을 잃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난감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창밖을 바라보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더 많은 세상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서울의 병원 팀블루는 리네아의 증상을 개선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완치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피부의 통증과 유착된 손가락만이라도 어떻게든 해준다면 꿈만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중국에 도착했고 환승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서울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라 리네아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중국에서 환승을 마치고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탄 우리. 하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옆에 앉으려던 남성이 갑자기 우촨, 징그러워 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중국어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말의 의미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봐, 뭐야, 저 꼬마는 얼굴이 온통 물집투성이잖아. 혹시 전염병이야? 제가 중국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눈치채자 남성은 알아듣기 힘든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 있냐고 묻잖아. 네, 하지만 전염병은 아니에요. 선천성 표피박리수포증이라는 병이라. 설명하려고 했지만 남성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병이 맞잖아. 오무니까 저리 가. 저는 필사적으로 아니에요. 옮지 않아요 라고 외쳤지만 남성은 병이다. 병이야 라고 소리치며 다른 승객들을 향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꼬마를 보세요. 괴물이 있어요. 징그러운 병을 갖고 있다고요. 옮고 싶지 않으면 피해요. 저는 일어나 남성을 향해 필사적으로 항의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윽고 다른 승객들도 리네아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네. 징그러워. 없는데요. 어떡하죠? 이봐요. 누가 승무원 좀 불러와요. 비행기에 태우다니 상식도 없네. 이건 항공사 책임이야. 승객인 중국인들이 중국어로 떠들어댔습니다. 말은 몰라도 그 레스토랑에서와 똑같은 분위기가 기내에 감돌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딸은 거기까지 설명하려 했을 때 리네아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또야. 나 또 모두에게 미움받는 거야. 나 괴물이지. 아직 5살인 리네아가 더듬거리면서도 또렷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어린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리네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남성 승객의 부름을 받은 중국인 객실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영업용 미소를 띤 승무원이었지만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아니라고 해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시네요. 라며 리네아를 비난하고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희죽거리며 웃는 승무원의 얼굴을 저는 한 대 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여러 차별을 겪었지만 이렇게 심한 취급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는 중국국제항공은 이용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리네아가 슬픔에 잠겨 비행기를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조종사 제복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장일 것이라고 생각한 저는 또다시 신랄한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각오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내려야 합시오? 기장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내리는 건 당신들이 아니야. 내 비행기에서 내릴 사람은 자네다. 기장은 객실 승무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손님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장 내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그 얼굴을 보이지 마. 네, 왜 그러십니까? 저는 손님을 위해서. 당황한 객실 승무원이 말을 잇지 못하자 기장은 가차 없었습니다. 못 들었나? 내리라고 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기장의 목소리에 객실 승무원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기장의 단호한 태도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우 기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이 대단히 무례한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다른 좌석을 마련해 드릴 테니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망설이는 제게 아까 객실 승무원을 불렀던 남성 승객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 내리게 하라고. 병 있는 거 안 보여? 기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입니다. 표피박리수포증이라는 병이죠. 선천적인 것이고 전염성은 전혀 없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어서 기장은 승객들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손님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를 모욕하고 근거 없는 차별로 몰상식한 말을 내뱉으시다니요. 실례지만 진짜 괴물은 어느 쪽일까요? 괴물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타인을 차별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괴물이 사는 곳입니다. 승객 중 한 명이 본사에 연락하겠다고 협박했지만 기장은 단호한 태도로 쏘아붙였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다만 그럴 경우 이 비행기는 이륙할 수 없으므로 모든 승객분들이 내리셔야 합니다. 승객들은 동요하며 자신들의 일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장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분위기로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추락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승객 여러분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다만 이 이상이 모녀 손님을 상처 입힌다면 그때는 이 한을 위해서 강제로 내리게 해드릴 테니 부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장의 말에 구원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저와 리네아가 기장의 안내를 받은 곳은 놀랍게도 퍼스트 클래스였습니다. 푹신한 침대 같은 좌석에 리네아를 앉히자 기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리네아는 넓은 좌석에 놀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제가 요금에 대해 묻자 기장은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사죄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불편한 경험을 하게 해드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죄송해하며 자리에 앉는 제게 기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전하는 제게 기장은 현실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에도 차별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장은 리네아에게도 소중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리네아는 괴물이 아니라는 것, 미움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차별하는 자들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라는 것을 웃음으로 물리치는 거야. 마음속에 괴물을 키우는 녀석들은 웃는 얼굴을 가장 무서워하거든. 그렇게 말하는 기장의 말에 리네아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감동에 벅차 눈물을 흘리는 제게 기장은 울어도 화내도 싸워도 괜찮다고 부드럽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웃으면 되는 겁니다. 좋은 여행이 되기를 기원하며 기장은 조종실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을 기대하며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몸을 맡겼습니다. 저와 리네아는 기장과의 만남을 가슴에 품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 후 병원의 팀블루에 의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결과 리네아의 손가락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개로 활짝 펼쳐진 리네아의 손가락을 보았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를 이 나라로 이끌어준 신에게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리네아는 그 손가락으로 희망의 빛을 움켜쥔 것입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리네아는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날 기장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차별에 지지 않고 웃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소중함을 가르쳐준 기장님의 말은 우리 모녀가 살아가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네아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을 구해준 기장님처럼 수많은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리네아의 꿈이 실현될 날이 올 것을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어둠에 떨던 딸이 이제는 높은 하늘을 향해 날갯짓하려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준 그 운명적인 만남, 한 사람의 친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기적의 날. 김진우 기장님, 그리고 팀 블루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빛을 앞으로도 소중히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리네아가 꿈을 이루었을 때 분명 당신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먼 꿈일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차별이라는 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증거가 될 딸의 미래를 위해 저는 오늘도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